이 세그먼트에서는 vSphere DRS 클러스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HA 클러스터에 관한 이전 비디오 세그먼트에서 클러스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클러스터는 앞서 설명한 고가용성과 같은 서비스와 분산자원 스케줄링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함께 동작하는 호스트의 조합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는 분산자원 스케줄링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DRS 클러스터는 vCenter 서버에서 관리하며 여러 개의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켜면 클러스터가 가상 시스템을 실행해야 할 곳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클러스터가 가상 시스템을 실행해야 할 호스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DRS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추천을 지시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자동으로 이를 적용하여 클러스터가 자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 DRS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내 각 호스트의 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타당하고 유익할 경우 자동으로 vMotion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여 VM을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이동시켜 보다 나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또한 분산 전원 관리라고 하는 DRS의 하위 기능은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에 전원이 켜져 있는 호스트의 수를 줄이고 낮이든 밤이든 사용자가 호스트 용량을 그다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호스트의 전원을 차단하고 추가 용량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복구시켜 전력비 절감을 도모합니다. DRS는 사용자가 이미 vMotion 마이그레이션을 구성한 경우 최적으로 동작합니다. vMotion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DRS는 유용합니다. 각 호스트의 활용 수준 측정을 토대로 DRS가 VM에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호스트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DRS의 기능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vMotion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DRS는 VM이 시작되는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vMotion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 걸쳐 가상 시스템을 이동시켜 사용자의 클러스터 내 호스트의 균형을 보다 최적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DRS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가상 시스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공유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DRS 클러스터를 구성한 다음 이 DRS 클러스터를 테스트하겠습니다. HA 비디오 세그먼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여기 이것과 같은 데이터 센터 객체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여 새 클러스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생성해둔 클러스터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존 클러스터의 설정을 편집하려면 DRS 기능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기존 HA 클러스터입니다. DRS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때 원하는 DRS 클러스터 구성 방식에 대해 다수의 질문이 표시되는 마법사 인터페이스에 다수의 항목을 추가할 것이니 주목하십시오. 최소한 VMware DRS라는 제목의 섹션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희망하는 DRS 클러스터의 자동화 정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를 수동 모드로 구성하면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켜질 때마다 DRS가 VM을 실행해야 할 호스트를 추천합니다. 관리자로서 사용자는 가상 시스템의 시작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동 모드일 때 DRS는 가상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할 위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단순히 추천을 제공할 뿐입니다. vSphere 관리자는 적용할 추천 항목을 결정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완전 자동화는 DRS 클러스터의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켤 때마다 DRS가 VM을 실행할 호스트를 선택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클러스터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면 DRS는 하루 중 언제든 호스트 전체에 걸쳐 최적화된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가상 시스템을 자유롭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극단적 기능 중간에 부분 자동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통해 DRS는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켜질 때 이 가상 시스템이 시작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 자동 모드일 때 DRS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추천만 할 수 있습니다. vSphere 관리자인 사용자가 여전히 마이그레이션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클러스터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수동 모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보통 완전 자동 모드를 추천하지만 본 데모에서는 수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슬라이더에 클러스터의 공격성 또는 보수성 정도를 지정할 수 있는 5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추천 내용을 보면 5단계의 우선순위 등급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5개의 슬라이더 위치는 5개의 우선순위 등급과 일치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허용 한계를 공격적인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DRS 클러스터 구성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 마법사 인터페이스 왼쪽에 보이는 기타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DRS 클러스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DRS 클러스터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Win2003A에서 Win2003D까지로 명명한 4개의 가상 시스템을 생성하였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가상 시스템이 가상 CPU를 100% 활용하게 해주는 가상 시스템의 유틸리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유틸리티는 CPU bg.vbs라고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서 이 가상 시스템의 가상 CPU를 100% 활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 다른 3개의 가상 시스템에도 동일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4개의 가상 시스템에서 각각 CPU가 분주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개의 가상 시스템에 가상 CPU가 100%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해보면 이 4개의 가상 시스템이 모두 하나의 호스트에서 실행 중임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요약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약 탭에는 자원 분산 차트라는 유용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가 숫자로 표시된 것이 보일 것입니다. 잘 보이시죠? 자원 분산 차트로 클러스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단에 표시된 호스트 ESXi02에는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ESXi01에는 여러 개의 가상 시스템이 실행 중입니다. 각 가상 시스템은 CPU 활용 측면에서 매우 분주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호스트의 CPU 활용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훨씬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각 세그먼트는 실제로 다른 가상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각 가상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린 다음 상단의 새로 고침 링크를 클릭하여 차트가 가상 시스템의 작업을 인식하면 4개의 가상 시스템 모두가 불균형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막대 그래프의 위치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 그래프의 색상이 이전에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가상 시스템이 DRS가 가상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자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DRS가 가상 시스템을 이동하도록 추천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조건이 실제로 생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로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가상 시스템이 자원을 부여받을 자격을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 시스템 모두 자원 부여 자격을 충족하면 클러스터가 불균형을 이루더라도 DRS는 아무것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2가지 조건이 모두 발생하고 자동 클러스터가 있으면 DRS가 자동으로 VM을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 데모에서는 수동 클러스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DRS 탭으로 가서 추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시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잠깐 시간을 두고 DRS 링크 실행을 클릭하면 잠시 후 추천 내용 일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천 내용을 적용하고 싶으면 추천 적용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 체크 상자에 표시하여 개별적으로 추천 내용을 선택합니다. 실제 추천 내용을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에는 5가지 우선순위 등급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5가지 우선순위 등급은 앞서 보았던 5개의 위치 슬라이더 스위치에 해당합니다.
추천 내용으로 무엇을 추천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에서는 DRS가 Win2003A라는 VM을 1번 호스트에서 2번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할 것을 추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모리 로드의 균형을 위하여 그리고 사실상 두 번째 호스트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전에는 메모리 불균형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4개의 가상 시스템의 경우 CPU 불균형뿐만 아니라 메모리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DRS가 CPU 또는 메모리 불균형을 파악하면 추천을 합니다. 추천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DRS가 추천 내용을 적용합니다. DRS가 vMotion 마이그레이션을 게시한 아래의 최근 과제 섹션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 내용 중에서 어떤 추천을 선택하여 결정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수동 모드로 둘 수 있습니다. 또는 클러스터를 자동 모드로 두면 DRS는 클러스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가상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칩니다. DRS 클러스터 구성이 얼마나 간단한지 시연해봤습니다. 마법사 인터페이스에서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부분은 단 한 개의 섹션뿐입니다. 그러나 클러스터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을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섹션도 있습니다. DRS 그룹 관리자와 마법사 인터페이스 규칙 섹션 사이에 특정 가상 시스템이 상호 유사성을 갖도록 지정할 수 있는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가상 시스템은 동일한 호스트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RS는 이 선호도 규칙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가상 시스템들을 함께 묶어 유지하고자 할 때 이들을 동일한 호스트에 있게 해줍니다. 선호도 규칙은 보통 상호 간에 집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가상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그 결과 사용자는 가상 시스템의 패킷을 물리적 전선을 통해 내보내는 대신 내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 시스템이 커뮤니케이션하게 하여 이 가상 시스템의 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비선호도 규칙은 가상 시스템을 분리시켜둡니다. 선호도 규칙은 별도 호스트에 가상 시스템을 탑재해두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도메인 관리자를 구현하는 가상 시스템을 생각할 때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선호도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사용자는 도메인 관리자를 실행 중인 호스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호스트가 여전히 도메인 관리자를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호도 규칙은 통상 성능을 이유로 사용됩니다. 비선호도 규칙은 통상 가용성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상 시스템 옵션 섹션에서 앞서 설정한 기본값 정책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완전 자동화로 하고 싶은지, 부분 자동화로 하고 싶은지, 또는 수동으로 작동하고 싶은지 지정했던 DRS 설정 방법에 대한 데모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VM웨어는 클러스터를 완전 자동화 모드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이 화면에서 VM 기준에 따라 기본값 정책을 덮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특정 가상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하고자 할 경우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여 수동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클러스터는 여전히 다른 가상 시스템을 모두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나 이 특정 가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추천을 적용할 때만 이동시킵니다. DRS는 이 특정 VM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으나 어느 추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사용자가 일체 마이그레이션을 원하지 않는 가상 시스템이 있다면 그 경우에도 클러스터를 완전 자동 모드에 둘 수 있습니다. 특정 가상 시스템을 비활성화하여 DRS에서 가상 시스템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EVC 클러스터를 설정하려면 특정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VC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호스트는 반드시 동일한 vCenter 서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vMotion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EVC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호스트의 CPU는 반드시 동일한 벤더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모두 인텔 CPU이거나
모두 AMD CPU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호스트의 BIOS에서 반드시 하드웨어 가성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인텔의 경우 이 기능은 인텔 VT라고 합니다. AMD의 경우 이 기능은 AMD V라고 합니다. 또한 BIOS에서 사용자는 반드시 각 벤더의 데이터 실행 방제 기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MD의 경우 이 기능은 NX라고 합니다. 인텔의 경우 이 기능은 XD라고 합니다. DRS 클러스터 마법사에서 사용자에게 하는 마지막 질문은 사용자가 가상 시스템 스왑 파일을 이전하고 싶은가입니다. 자율학습이든 강의실 교육이든 여러분은 가상 메모리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bswap 파일이라는 파일에 대해 배우실 것입니다. 본 비디오 세그먼트 시리즈를 위해 스왑 파일은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VMware에서는 보통 이전하지 말 것을 권장하지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왑 파일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법사 인터페이스 해당 부분에서 DRS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제 강의 비디오를 완료했습니다. 13개의 vSphere 강의 비디오 시리즈 전체를 계속 시청하십시오. 이 강의 비디오 시리즈를 모두 시청했으면 다음 강사 주도형 과정을 이수하여 지식을 넓히십시오.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Sphere, Fast Track. 이러한 강사 주도형 과정을 찾으려면 vmware.com/education을 방문하여 Find a Class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을 검색하십시오.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Sphere, Fast Track. 또한 VMware 제품 구축에 도움이 되는 VMware 교육에 관한 일반 정보를 보려는 경우 강의별, VMware 제품별 또는 직무별로 강의 카탈로그를 찾아 권장되는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서 현재 제공되는 인기 있는 유료 및 무료 강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apeceducation@vmwar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VMware의 교육 컨설턴트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VMware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vmware.com/certification을 방문하십시오.